또 서로 생일 정도는 챙겨가면서 5명 정도 되는 친구들끼리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그 중에서 시집을 가장 일찍 간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물론 친구들 중 처음 있는 결혼식이라 우리 친구들 모두 참석을 해서 축하해 주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길래 또 한 번 우르르 몰려갔었지요. 그때 그 결혼한 친구가 자기 사촌 오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저를 자꾸 소개해달라고 연락이 온다고요. 그러면서 친구 말로는 자기가 봐도 내 친구 소개해줘도 될 정도로 준비된 남자인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한번 만나봤으면 한다고요. 워낙 관계가 좋던 친구라서 그래 뭐 한번 만나볼까 하고 나간 자리가 인연이 되어서 지금의 남편과 교제한 지 1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였네요. 남편은 친구 말대로 듬직하고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신혼집도 다 준비되어 있는 시댁이었고 시집살이 시킬 시누이도 없고 그냥 한참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시동생만 한 명 있었죠. 저와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남편은 나이 차이를 의식하지 않을 만큼 심플하고 시원시원했어요. 여하튼 저희는 알콩달콩 데이트도 하면서 무엇보다 남편의 배려와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에 두말 않고 승낙을 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되실 분은 결혼 전에 몇 번 뵈었는데 시동생은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인사할 때마다 못 만났고 결국 상견례 날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첫인상은 그냥 제 또래 잘 나가는 남자애 같은 인상이랄까 살짝 잘 노는 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 저를 민망하게 뭐 묻은 것처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후 도련님이랑 남편 그리고 제가 차나 한잔하자고 별도의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형수님 근데 눈이 낮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온데 같은 우리 형한테 딱 걸렸어요? 하더니 형수님한테 정말 잘해야겠네 하고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신혼인 거 맞고요. 지금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랑은 8살 차이 나고요. 저 29살 남편 37살이에요. 저는 결혼 후 집에만 있기엔 지루해서 아기가 생길 때까지만 하면서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된 지 2달 정도 됐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일이란 게 출장이 좀 잦아서 몸이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저도 몸 관리 제대로 해서 건강한 아이 낳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어요.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부터예요. 도련님이 저보다 1살 많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학 생활을 해서 그런지 스킨십이 엄청 자연스럽고 막내라서 그런지 장난기 또한 많아요.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지하 주차장까지 바래다 주면서 갑자기 허그를 해서 저는 완전 어른이 되었던 적도 있고요. 남편은 화만 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도련님은 짧은 만남 동안 느낀 거지만 주변의 여자도 항상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 모임 때 자기 연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공부했던 프랑스인 친구가 한국에 와 있을 때는 동거 비슷하게 했다고도 들었어요. 가족 아니고 그냥 또래 눈으로 보자면 자신감 넘치는 활발한 성격의 훈남. 살짝 훈남이라기엔 잘난 척 좀 심한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가 아직 애도 없고 신혼인지라 자주 놀러를 다니는데요. 남편은 그때마다 도련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 생활 오래 하고 들어와서 친구들이 많이 흩어졌다고 그래서 신경이 더 써진다고요. 그래서 도련님이랑은 남편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 영화도 보러 가고 지방 축제도 같이 가고 저녁에 집에서 맥주도 마시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바쁜 점심시간 끝나고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집에 와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또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미용실이라 집에 없다니까 미용실로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날은 차를 안 가지고 나가서 잘됐다 싶어서 얻어 타고 집에 오는데 도련님 이제 머리를 보더니 우리 형수님은
뭘 해도 예쁜애 헤어스타일을 왜 갑자기 바꿨어? 단발하니까 더 귀엽고 어려 보이는 걸. 이러는 거예요. 가끔 기분이 업되면 제 이름을 막 부르긴 했지만 이때 좀 부담스러운 기분이 살짝 들었어요. 워낙에 장난기를 달고 사는 도련님이라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단발을 해도 이쁠 거라고 해서 한번 잘라봤어요. 라고 답했죠. 그날 저녁도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만나는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느니 꼭 그런 연애 얘기를 주로 했죠. 그러고 얼마 후 주말에 도련님 퇴근하고 남편이랑 셋이 같이 다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거기다 저희 집 와서 맥주까지 마시고 자고 가기도 하고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부터 도련님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도련님은 술이 조금 취하면 형수님 호칭은 생략하고 막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은정이 같은 애를 만나야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형은 진짜 은정이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말을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고 남편도 그냥 술 취해서 하는 칭찬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주말에 일이 터졌어요. 제가 타고 가던 택시가 접촉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총 3대가 부딪혔는데 제가 탄 택시는 주요 충돌 차량은 아니고 사고 난 차량을 못 피해서 박은 거라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기사님이 자꾸만 병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 있는데 도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있어요? 아니요, 잠깐 나와 있어요. 어디요? 아, 병원에 좀 와 있어요. 병원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가 좀 있어서. 사고요? 무슨 사고? 많이 다쳤어요? 그냥 택시 접촉 사고요. 어디 병원이에요? 요 앞 병원인데 금방 갈 거예요. 제가 집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하니 바로 뛰어왔더라고요. 크게 다친 건 없고 엑스레이 찍고 집에 갈 거라고 했는데 엄청 놀라면서 자꾸 오겠다고 해서 뭐 알겠다고 했어요. 엑스레이 찍고 나왔더니 앞에 도련님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응급실에 자신을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잘 걸을 수 있는데 안으면서 부축하는데 좀 그랬어요. 간호사분이 어떻게 남편분이 이렇게 빨리 오셨냐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도련님을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남편이란 호칭도 그 불필요한 스킨십도 이상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어서 그냥 넘겼어요. 몸도 안 좋았고 그때 남편이 출장이라 집에 없었는데 도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자기가 병원을 가주겠다고 해서 괜찮다고 거절하기도 했고 활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정말 괜찮다는 말을 10번을 넘게 한 것 같은데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시간 맞춰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정신을 차리니 도련님이 저를 안아서 안방에 눕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정신이 든 건 소파에서 바로 들려졌을 때인데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침대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침대에 도착해서 제가 인기척을 했고 진짜 집에 가셔도 된다. 오늘 너무 고마웠다. 했더니 혹시 모르니 거실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 진짜 자고 가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잠이 확 깨면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거의 못 자다시피 뒤척이다. 결국 해가 뜨고 거실을 나갔는데 아직 도련님이 자고 있더라고요. 깨워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다가 그냥 방에 다시 들어와서 잤어요. 깨우는 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도련님의 너무 과한 배려가 저는 싫은데 도련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괜히 말 섞지 말자 알아서 가겠지. 그러고 와서 다시 잤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눈뜨니 5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제 병원 갔었다. 그런데 도련님 병원을 와주셨다 했더니 남편이 그 자식이 이럴 땐 쓸모있긴 하네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전화로 어제 일을 얘기하면 남편이 신경 쓸 것 같아서 집에 오면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싶어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씻으려고 안방 화장실에 있는데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욕조 물을 끄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문 꼭 잡고 있는데 밖에서 도련님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공포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잠결에 안겼을 때
그 이상한 기분이 생각나면서 안방에 들어오길래 나가라고 안방 문 잡고 거실에 나가 있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왜 그러냐면 알겠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방 문 닫힌 거 확인하고 나가서 샤워 가운 입고 안방 문 조금 열어서 도어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집엔 그만 오라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막 퍼부었어요. 도련님은 황당하다는 듯이 왜 화를 내는 거냐고 계속 나오라 그러고 왜 그랬는지 갑자기 제가 눈물이 터져서 울먹거리면서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하니까 도련님이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아서 이 앞 죽집에서 은정이 좋아하는 좀 사왔어. 식탁에 올려놓고 갈 테니까 식기 전에 나와서 천천히 먹고 그럼 나간다. 그러면서 그제야 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죽 사온 거 식탁에 있으니 먹으라고 하면서 도련님한테 전화 온 거 계속 씹었더니 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자기는 챙겨준다고 한 건데 그렇게 싫었다면 미안하다. 진작 얘기하지. 그래시야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카톡도 계속 일십하면 집에 올 것 같아서 괜찮으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카톡도 전화도 그만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하고 그 이후로 오늘 카톡은 읽지도 않았어요. 정말 제가 도련님의 친절에 과민 반응인 건가요? 제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